아이비센에 소개하면 저는 이제 원장이고요. 저 재미 교포예요.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하고요. 원래 제가 이 업계에서 시작한 게 이제 프린슨 리뷰 설립 멤버였었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SAT 강사 생활하고 또 이제 컨설팅 이제 했고요. 92년 그때쯤 이제 SAT랑 이제 아이비 리 컨설팅 이제 시작했고, 그래서 꽤 오래됐죠. 아이비센에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이비센은 사실 그 탑 학교만 이제 지원하고요.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탑 학교들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MIT, 캘텍 이제 750명 이상 이제 보냈고요. 아이비센은 이제 다 같이 지금 그 매니지먼트랑 이제 선생님들을 다 같이 일한 지 이제 20년 좀 넘었고요. 저희 이제 특징은 이제 관리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베이스캠프라는 거를 이제 쓰는데 그거는 뒤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6개 제일 큰 오해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numbers matter most. Number two, well balanced. 세 번째는 이과가 제일 좋다. 네 번째는 굳이 상 필요하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추가 자료 굳이 필요하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약간 보너스인데 좀 중요한 포인트죠. 탑 학교 들어가는 불가능하다. 너무 어렵다. 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큰 오해죠. 제 생각에는 이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보는 관점이랑 대학교에서 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고등학교는 모범생 공부, 대학교에서는 뭐 리더 만들고 싶고 그런 차이 때문에 좀 이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케이, 첫 번째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 GPA, SAT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숫자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시험 점수 갖고 대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미국도 숫자만 보는 거구나.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왜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온 나라에 이제 미국 대학교 이제 대부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만 따지면 3만 개가 있어요. 3만 개에서 탑10 GPA 제일 좋은 애들 보면 30만 명이 되겠죠. 그죠? 그 탑10에 있는 학생들은 GPA가 되게 비슷해요. 4.0, 3.99, 3.97, 3.89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30만 명. 근데 탑 20 하면 60만 명이고 탑 30 하면 이제 거의 1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아이비 리그에서는 매년 총 10,000명 정도 뽑아요. 합격을 시켜요. 오케이? 10,000명 밖에 안 되는데 이제 뭐 30, 60, 90만 명이 GPA 비슷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하버드에 있는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그거를 결정하겠어요? 못하죠. 그리고 SAT도 사실 SAT가 좀 요즘에 말이 많았었죠. 몇 년 동안. 근데 저 SAT 전문이었어요. 알아요. 이 SAT가 이제 일단 정치적인 문제가 많고 두 번째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SAT가 분별력이 확실하면 그러면 아무 소리 없었을 거예요. 대학교들이 땡큐 하면서 잘 썼을 거예요. 근데 분별력도 없지.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빼자.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필요한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SAT는 왜 분별력이 없냐면 이 비영리 재단이라고 하지만 돈을 되게 좋아할
비영리 재단. 그래서 학생들 많이 볼 수 있게 이 그래프만 봐도 점수가 계속 인플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탑 2%, 98%타일 거기 이제 제일 잘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4, 5만 명이 있어요. 오케이? 숫자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GPA, SAT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엘리자베스 오카너 여기 보시면 이제 엘리자베스 오카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유펜에 계시는 인터내셔널 학생 담당이에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했던 말이 If Penn accepted students solely on the basis of the numbers, we would accept 70% of our applicants. 근데 70%는 못 받죠. 합격은 못 시키죠. 그죠? 그래서 숫자 갖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 오케이? 이거는 MIT 입학사정관이 옛날에 블로그를 써서 포스팅했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Okay, this student has scores that are fine. Let's move on. But it didn't really make an impact on me. That the student had the magic 1600. Yes, scoring a 1600 is something that you should be proud of, but it's not something I'm going to bust out my highlighter for. 그 말이 뭐냐면 보통 탑 학교들 이제 이 원서 과정이 2명이 원서를 검토를 해요. 하나는 빨간 줄, 하나는 옐로우 하이라이터.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노트를 정하고 그게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노트 적은 게 많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커뮤니티 앞에 가서 이제 발표해서 설득시키는 거죠. 나 이것 때문에 얘를 합격시키고 싶다. 그럼 커뮤니티가 yes, no 투표해갖고 그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한 20분? 길면 20분이에요. 오케이? 어쨌든 SAT 점수 만점 받았다고 약간 이제 비웃는 게 그 만점 받으면 다들 난리 나잖아요. 파티하고 부모들은 너무 뿌듯하고 막 선생님들 자랑하고 특히 교장 선생님 자랑하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긴 하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냥 허영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입학사정관이 그걸 조금 비웃는 거죠. So what? 만점 받았어. Who cares?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Okay, anyway.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academic index가 뭐냐면 대부분 학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GPA 제가 자꾸 GPA 말하는데 뭐를 기준이냐면 9학년부터 12학년 1학기 early 원서 내면 11학년까지 평균화 시키면 cumulative GPA가 나와요. cumulative grade point average가 나오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랑 SAT 합치면 academic index라는 게 나와요. 오케이? 처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academic index를 보면 여기에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대학 입학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점수가 좋으면 이제 가능성 올라가는데 어디까지만. 오케이? 여기까지 되고 여기 이상은 도움이 안 됩니다. GPA가 더 올라가고 SAT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대학교 입학 가능성이 올라간다? No, 절대 아니에요. 오케이?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아시죠? 학원 가야지, 튜터링 많이 받아야지, 이거저거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거, 활동, 경시대회, 뭐 논문,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그거를 보는데 그거 할 시간이랑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하는 게 GPA는 3.75 이상. 미니멈이 3.75. 오케이? 3.9까지 하자. 4.0까지 하자. 필요 없어요. 오케이? 시간, 에너지 낭비예요. SAT는 1530, 1540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거기까지도 하는 게 약간 어렵긴 해요. 오케이? 어렵긴 하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뭐 만점 받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waste of time 절대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academic index 숫자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더 이상 이제 그 유지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IB전에 오는 학생들은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GPA 잘하네. SAT 벌써 나왔네. 유지만 해. 오케이? 그러면 애들은 진짜요? 제 친구들은 지금 1등 하는 애가 있는데 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엄마는 그래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 irrational 생각. 오케이? 논리가 안 맞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이런 비슷한 이제 양식이 있어요. 이게 양식에 대학교 원서의 앞장 위에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요약이에요. 학생 장점들 얘기하는 거. 오케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게 위에 부분은 academic index. A 몇 개 있냐, B 몇 개 있냐, C 몇 개 있냐, GPA 뭐냐, SAT 뭐냐. 오케이? 이렇게 되고 왼쪽에는 extracurricular activities, 밑에 추천서, 그리고 오른쪽에 international competitions and programs, 예를 들어서 올림피아드 이런 같은 거, 그리고 추천서 요약. 여기 보세요. 뭐가 작고 뭐가 큰지 한번 보세요. 이 숫자 보면 되게 작죠? 활동 되게 크죠? 대회 되게 커요. 오케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extracurricular activity는 학생에 대한 성격, 장점 이거를 볼 수 있죠. 그죠? 경시대회는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SAT 분별력이 없다고 그랬죠. 오케이? 근데 경시대회는 분별력이 확실해요. 그죠? 영어츠 위너 몇 명 있어요. 얼마 없어요. 그리고 스콜라스틱에서 골드 메달 받는 학생 거의 없고 AMC, AIME, USA 뭐 퀄리피케이션 됐다? 40명밖에 없죠. 오케이? 이게 그 경시대회들이 그냥 숫자 딱 보고 이 학생 잘한다? 판단하기 너무 쉽고 편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그걸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오케이? 잠깐 이제 그 대학교 전체적인 설명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탑 50의 목적을 한다 그러면 일단 컨설팅 필요 없어요. 왜냐? 그 돈하고 시간하고 에너지 갖고 GPA, SAT 올리는 게 좋아요. 오케이?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랑 그 달라요. 오케이? 탑 학교들은 학생 지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빨리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탑 50, 뭐 UC 데이비스, Irvine, NYU 이런 데 한다고 그러면 extracurricular보다 academic index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오케이? 탑 20는 약간 반반이고 탑 학교는 거꾸로 이제 academic index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데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뭐 저희는 다른 계획이 있고 대학교는 그냥 뭐 BU, Boston University, BC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하다. 그러면 컨설팅 필요 없고 SAT 열심히 하고 GPA 잘 관리하면 충분히 합격이 돼요. 오케이? 근데 하버드 가고 싶다. 그러면 좋은 GPA, 좋은 SAT는 기본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는 경시대회, 활동, 논문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학년, 뭐 6, 7, 8, 9학년 학생들 볼 때 이제 부모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우리 아이가 진짜 아이비리그 갈 수 있냐요? 한양 물어보는데 몇 가지 질문으로 그걸 조금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 도움 없이 학원에서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그러니까 뭐 학원 많이 안 다녀도 되고, 그리고 부모가 특별하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얘는 GPA가 잘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시험 뭐 봤을 때 PSAT, SSAT 이런 거 봤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잘 나와요. 그게 기본적으로 된다. 그러면 하버드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 학생들은 뭐 무슨 이유라도 좀 여유 있게 GPA, SAT 유지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남는 시간하고 에너지 갖고 이제 활동 부분 만들면 그러면 탑 학교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아쉽지만 학원 잔뜩 보내야지만 GPA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탑 대학교 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엑셉션들이 되게 많죠. 오케이? 엑셉션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8학년인데 GPA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탑 학교는 아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장 큰 오해 중에 number 2, well balanced. 오케이. 이거는 왜 이 오해를 자꾸 할까? 제가 항상 고민을 해요.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특히 학교 같은 생활을 할 때는 단점이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과학, 역사 잘하는데 잉글리시에서 B 받고 있으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전체 GPA가 떨어지고 학교 순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항상 단점을 없애는 전략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대학교 입시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 입시니까 특히 제가 말씀드린 건 명문대, 무조건 명문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명문대에서는 하이퍼 컴페티티브 상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자가 이제 너무 많죠. 경쟁이 너무 심해요. 오케이? highly hyper competitive 상황에서는 다 갖고 있어요. 다 GPA 좋고 SAT 다 좋고 학교에서 다 뭐 액티비티 많이 하고 모범생들이 하버드 지원하지 공부 못한 애들은 하버드 지원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너무 많아요. 5만 명이죠.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단점 신경 쓰는 것보다 차별성을 볼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쉽게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다 뭐 GPA 4.0, SAT 뭐 1580, Student Council President, 뭐 National Honor Society, 뭐 Volunteer Activity 이렇게 다 있으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버드 입학 사정관이 그거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입학 사정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중에 하나 이제 방법이 뭐냐면 좀 이상하고 희한한 애들 찾아보자. 이거죠. 오케이? 이제 하나는 이제 그거죠. 그냥 저기 뭐야? 그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 우승자들 한 2, 30명 걔네들 그냥 데리고 와. 다 합격.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죠. 그죠? 조금 이제 해결되는 거죠. National History Day 그 2명밖에 주마다 2명밖에 없어요. 100명이잖아. 오케이, 걔네들 다 합격시켜. 오케이. 근데도 지금 이제 2,000명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에세이를 먼저 읽자. 에세이 읽는데 야, 다들 저기 희한한 내용 좀 찾아봐. 오케이? 근데 에세이 읽어보면 다 똑같아. 우리나라 학생들은 북한 얘기하고 I want to be a cultural bridge 얘기하고 재미없어. 다 똑같아. pass, pass, pass. 거절. reject. 얘는 무슨 what? social justice, equality, women's rights, gender rights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조금 얘는 좀 다르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차별성이에요. 차별성. 오케이? 차별화 시켜야 돼요, 애들. 유니크한 거. unique, different. 오케이? 그래서 아이비리그에서는 무슨 용어를 쓰냐면 unique and compelling. 오케이? 다르지만 강하다. 오케이? 설득력이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완전 희한한 애인데 공부 못하는 애는 당연히 안 되죠. 오케이? 희한해. 공부 잘하고 뭐 딴 것도 있는데 성격이 이상해.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모범생이지만 다르다. unique and compelling.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학생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마지막에 학생 만나서 이틀 동안 인터뷰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원서를 보면서 에세이 읽고 원서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포장 작업이에요. 오케이? 물론 진심으로 다 액티비티 하고 열심히 해서 만드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 원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원서를 봤을 때 well balanced 느낌이 나면 안 됩니다. 오케이? well balanced 하면 안 되고 얘가 약간 삐뚤어져 있고 조금 유니크하고 interesting하고 강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오케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거 봤었죠? 이거는 이제 MIT 합격된 학생 자료예요. summary예요. GPA 3.7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 문과 되게 못했어요. 쩔쩔맸어요. SAT는 어느 정도 그냥 한번 보고 더 볼까요? No. It's good enough. Good. Leadership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제가 설명드렸죠. 입학사정관이 빨간 줄로 이제 동그라미 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이제 치는 거. 이게 두 명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보면서 그 입학사정관이 뭐를 좋아했는지 증거죠. 그래서 한 분은 이제 leadership, social justice 좋아했죠. 그리고 올림피아드 실적 좋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입학사정관은 논문, encryption, 그리고 출판됐다는 거, 그리고 카운슬러가 leadership math 프로그램이 얘기했던 거, 서포멘트는 논문 이제 그 첨부해서 보냈던 거. 이거를 보면서 합격을 시킨 거예요. 오케이? 뭐 공부 잘했고 뭐 액티비티 몇 개 했고 뭐 SAT 점수 뭐 하고 뭐 이거저거 자잘한 거를 많이 해서 합격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얘는 예일 합격된 학생인데 GPA 3.8, SAT 1540. 근데 Amnesty Link for 4 years 했다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Human Rights에 대해서 내용 좋아하고 Human Rights 좋아하고 두 번째 분은 Founder 했다라는 거 3년 동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National History Day 상 받았던 거. 오케이?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이 학생은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아이비젠에 좀 늦게 왔는데 그때 빨리 National History Day 도와주고 클럽 이제 했던 거를 조금 더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잘 된 케이스죠.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원서 보내면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와요. 근데 인터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근데 이제 보통 인터뷰는 alumni, 그 지역에 있는 alumni한테 부탁해갖고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 가이드를 그 alumni 분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 학생을 평가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예열은 intellectual strength and energy, academic interest, flexibility in thinking, openness, expressive abilities. Non-academic interests or talents, personal qualities, distinctive and unusual talents or circumstances. 오케이,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결정하기 편하죠. 근데 이제 제 가족분들 몇 명 그리고 친한 분들 이 예일 인터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보낸 거 별로 안 좋아했다 해서 욕먹어서 더 이상 나한테 인터뷰하지 말라 그랬다. 그 사람들은 너무 평범하게 썼고
아직까지 지금 거의 20년 동안 계속 인터뷰하는 분들은 뭐냐면 알아요. 이 판사들이 뭘 원하는지, 이 학생의 특징, 그리고 좀 희한한 것들,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면서 찾아갖고 그것만 써서 그냥 빨리 보내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팁이죠. 오케이? 자, well balanced 안 할 거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IB전에서는 항상 theme을 만들려고 해요. 그게 뭐, theme이 뭐냐면, 유니크하고 compelling한 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이 학생은, 아, 이거다. 약간 정체성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제 잘 구성해야 되는데, 이상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학생이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그리고 전략적으로 입학할 때 도움될 거. 예를 들어서 나는 트럼프 좋아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특히 요즘에. 그 미국 대학교들은 되게 진보적이에요. 오케이? 리버럴 하진 않고 완전 진보적이에요. 트럼프 너무 싫어해요. 오케이? 거기에 뭐 예일, 하버드, 리퍼블리칸 클럽이 있긴 있는데 걔네들도 트럼프 싫어해요. 오케이? 그 정도 진보적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죠. I love 뭐 클린턴, I love 오바마, 뭐 I love LGBTQ, social justice, human rights 이런 거 이제 되게 좋아하죠. 그죠? 논문 쓸 때 가난한 사람들이 왜 계속 가난하냐 이런 같은 내용들 되게 좋아하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복합하게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잘 구성하면 그게 이제 테마가 되는 거죠. theme 되는 거죠. 여기 안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extracurricular activity. 근데 extracurricular activity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leadership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academic 필요해요. Okay? 두 번째는 경시대회. 그래서 나는 creative writing 쪽으로 theme 만들 거니까 AMC도 보자. 절대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creative writing 더 하는 게 나아요. Okay? 경시대회는 theme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해요. Okay? 그거를 이 세 가지를 이제 대학교 전공에 연결시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거를 원서 에세이에 표현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뭐 academic index는 테마랑 이 theme이랑 별로 상관없는 거죠. 오케이. theme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팁 드릴게요. 좋은 theme이 있고 안 좋은 theme이 있어요. 강한 theme, 약한 theme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죠. Mathlete Olympian 이거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AMC 뭐 그런 이제 올림피아드 경시 대회 자체가 차별성이 너무 뚜렷하고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실적이 나오면 되게 도움 많이 되죠. I love math, I love biology 이런 theme 만드는 게 되게 좋아요. Social justice 이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제 도움이 됐죠. Professional artist, writer, political activism 인권, progressive value 진보적인 거 되게 좋고요. 그리고 환경, sustainability. 안 좋은 거 우리나라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Please. 그만 좀 하세요. 나는 cultural bridge. 미국하고 한국 문화 차이 때문에 내가 브리지 역할 하겠다. 그런 말 좀 약하고요. North Korea, 북한 얘기. 오케이. 탈북자 뭐 이런 거. 가족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금지. 그 이제 well-rounded.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그렇게 이제 에세이를 쓰고 싶은 학생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좋진 않아요.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떤 이제 유학원 뭐 컨설팅 뭐 부모들 이제 어디서 뭘 들어갔고 훅 아니면 스파이크 맞긴 맞아요. well balance보다 훅 or spike 이런 게 있는 게 좋긴 한데 문제는 스파이크는 이제 하나죠. 뭐 서머 캠프 RSI 하나 갔다. 그게 내 스파이크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원서 에세이를 못 써요. 잘 못 써요. 하나 잘 쓸 수 있겠죠. 근데 탑 학교들은 에세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케이? 스탠포드 10개, 예일 6개, 캘텍 6개, MIT 6개, 프린스턴 7개.
왜 전공을 선택했냐, 뭐 커뮤니티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냐, 뭐 여러 가지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스파이크 하나 갖고는 안 되죠. 근데 차별성 있는 theme을 만들면 원서 그 필요한 에세이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theme 만드는 게 더 좋고요. 이 영상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아이비젠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최근에 이제 아이비젠 탑 학교 실적 보시면 좀 많이 좋은데 많이 보냈어요.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이제 칼텍 여섯 명 보낸 거 너무 좋아요. 칼텍이 진짜 어렵죠. 300명밖에 안 뽑히 250명에서 300명 정도만 밖에 안 뽑기 때문에 진짜 대박이죠. 아이비젠 선생님들 굿잡. 오케이. 저희는 이제 theme을 항상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담 절차가 되게 좀 길고 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학생을 도와줄 수 있어서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싶은 거는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GPA, SAT 학생이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냐. 두 번째는 연구 어떻게 할 거냐. 경시대회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앞으로 할 거냐. 그리고 리더십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답이 되면 우리가 로드맵 플랜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이때 하고, 이건 이거 하고, 이거 필요해야 되고, 이거 이제 다 플랜 만들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저희랑 하셔도 안 하셔도 플랜은 꼭 있어야 돼요. 로드맵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 하든 다른 데서 하든 어떻게 해서는 언니한테 도움 받던가 플랜은 꼭 있어야 되고요. 로드맵은 언제 만들어야 되냐면 7, 8학년 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애는 수학 하니까 오케이. Mathlete, AMC 쪽으로 하면서 Math 쪽으로 우리가 theme 만들려고 그러면 AMC 쉽진 않죠. 오케이.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9, 10, 1학년 그때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거죠. Right? 그때 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7, 8학년 때 로드맵 만들어야 되고 이제 로드맵 없으면 우리랑 상담 받든가 뭐 딴 데 가서 상담 받든가 어떻게 해서는 로드맵 만드셔야 돼요. 오케이? 저희는 1차 상담할 때 이제 부모랑 학생이랑 같이 만나서 GPA, 과목 선정, 뭐 10학년 때 어떤 과목 듣고 뭐 이런 거 다 해결해 드리고 시험은 언제 어떻게 보고 경시대회 어떻게 할 건지 그 큰 틀에서 이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먼저 이제 구성하고 2차 상담은 뭐냐면 학생이랑 1대1 만나요. 근데 뭐 만약에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라이팅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 라이팅 담당하고 이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National History 선생님을 만나서 조금 얘기하고 이 학생이 뭐를 관심 있고 뭘 하고 싶은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해요. 그럼 그때 오케이 우리 이런 액티비티, extracurricular activity, 어떤 theme, activity schedule, 뭐 컬러스 이런 거 다 결정하고 3차 미팅 플랜 만들어서 3차 미팅에 부모랑 아이랑 이제 다 같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플랜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학생은 이것보다는 이거 하면 어때요? maybe okay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제 조율하고 질문 있으면 그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건 다 무료고요. 거기까지 다 무료고 이제 플랜 만들고 이렇게 다 하면 그때 이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랑 컨설팅 할 건지 안 하실 건지. 오케이? 이게 이제 샘플 플랜이고요. 이제 스케줄 뭐 할 거고 GPA 목적 뭐뭐뭐뭐 이런 거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컨설팅 하게 되면 이제 관리 시스템은 사실 이제 실적 때문에 다들 아이비젠을 찾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는 이유는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제 소개를 많이 해요. 관리를 너무 잘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해봤어요. 제가 거의 30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게 베이스캠프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거기서 실시간으로 이제 메시지 그리고 뭐 논문 올릴 수 있고 글 쓸 수 있고 뭐 모든 것 거기다 담아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 아이비젠 철학은 바깥에는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내부적에서는 다 볼 수 있게 그게 기본 철학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원장님, 부원장님, 실장님들, 담당 선생님들 다 베이스 캠프에 와서 여기 안에서는 학생이랑 선생님들하고 다 대화가 돼요. 그리고 누가 뭐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보이고 또 누가 안 했다 그것도 보여요. 약속 잡았는데 학생이 약속 어겼다 안 왔다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보이고 또 우리는 이제 연락하죠. 부모가 질문이 있으면 거기서 질문하셔도 되고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그냥 베이스 캠프 들어가서 뭐뭐뭐뭐 진행되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냥 이제 알고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안 생겨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확인이 되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크노의 3번, 3번, 4번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5번, 6번 이제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